자,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정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면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앞에서 다면체라는 거를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정이 붙었으니까 맞으면 똑바른 거겠죠? 어떻게 똑바른 거냐? 자,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됩니다. 정다각형이라는 거는 뭐예요? 삼각형, 사각형 중에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뭐 정오각형도 있고 정육각형도 있죠. 앞에 정자가 붙은 거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이 정다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면 그거는 정다면체가 되는데, 중요한 건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또한 같아야 됩니다. 자,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라 하더라도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다각형이라고 부르질 않죠. 그리고 두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것은 정다면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대체로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 되려면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만 딱 가지고, 특히 1번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정다각형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자, 그 정다면체의 종류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다면체의 종류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그 4, 6, 8, 12, 20, 요 숫자를 기억을 해두세요. 요 5가지 뿐이다. 자, 얘네들 모양을 보면 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면이 다 합동인 정다각형이에요. 모든 면이 다 정삼각형, 모든 면이 정사각형, 모든 면이 정삼각형, 모든 면이 정오각형. 다시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죠. 자, 그리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보십시오. 다 3개, 3개, 요건 4개. 어느 꼭지점인지 4개가 모여있고, 어느 꼭지점인지 3개 모여있고, 어느 꼭지점이든지 5개가 모여있습니다. 그렇죠? 꼭지점 하나에 대해 5개가 똑같이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다면체입니다. 자, 비슷한 애들로서 정다면체가 아닌 놈들도 존재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사면체를 똑같은 거 2개를 위아래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정사면체가 하나 있는데 요거 밑에 똑같은 게 또 하나 붙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기가 조금 거시기한데 똑같은 게 또 하나 붙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육면체가 되는데 6개의 면을 가지고 있게 되고, 각 면이 다 똑같은 합동인 정삼각형이 되지만 이 꼭지점에는 3개의 면이 모이고 이 꼭지점인 4개의 면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정다면체가 아닙니다. 정다면체스럽게 생겼지만 아니에요. 정팔면체랑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정팔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4개입니다. 일정하죠. 이게 4개가 됐다 3개가 됐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정다면체지만 얘는 아니다. 이런 거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면의 개수가 몇 개냐,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냐,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모양을 기억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20면체니까 면의 개수는 20개고 12면체니까 면의 개수는 12개. 이 면의 개수는 이름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모서리나 꼭지점의 개수는 굳이 외울 게 아니라 요 그림이 어떤 형태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찾아내면 됩니다. 자, 전개도를 보세요. 전개도 같은 경우에 요런 거나 요런 거, 심지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런 건 잘 보기 어렵죠. 그죠? 우리가 많이 본 것이 아닙니다. 아마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종이로 잘라 가지고 이어서 붙이면 얘가 된다 하는 거 한 번쯤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번 할 것 같은데. 자, 이제 복잡하게 정20면체 같은 건데요. 정20면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위에서 봤을 때 정삼각형이 5개가 몰려 있는 거예요. 5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사실 정오각형이 보이는 거죠.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자, 위에서 봤을 때 이 정육각형이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볼록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죠? 평면이 돼 버리니까 정오각형이 보이게 되고, 요 각
모서리마다 정삼각형이 하나씩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다시 하나씩 더 붙어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요 덩어리는 위에 있는 덩어리하고 같죠. 뚜껑, 바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좀 상상을 해두면 이게 어떤 모양인지 좀 예측이 쉬울 겁니다. 이 정 20년체가 좀 복잡해가지고 학생들이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는 아마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다 공부했던 그런 도형들이죠.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이 좀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럼 참고 좀 보실게요. 자, 좀 내려가 보면 뭐죠? 이런 게 있습니다. 정다면체가 왜 5개 뿐이냐? 정다면체는 입체 도형이므로 한 꼭지점에서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된다. 면이 2개만 만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한 꼭지점의 모인각의 크기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정다면체 면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뿐이다. 왜냐면 정육각형부터는 어떻게 돼요? 정육각형부터는 한 내각이 정육각형은 120도죠. 그러면 그거 3개가 딱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360도가 딱 돼버려요. 그래서 3개 이상의 면이 만나긴 해야 되는데 2개만 갖고는 안 되는데 3개가 모여버리면 벌써 360도가 돼서 평면이 돼버리니까 정육각형부터는 이 정다각형의 한 면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만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걔네를 갖고 만들 때 한 꼭지점에 몇 것까지 모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정사면체 같은 경우에는 60도 3개 모여도 360도 안 되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접을 여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개를 모으게 되면 정팔면체가 돼요. 5개를 모으게 되면 정20면체가 됩니다. 6개를 모으면 이때는 입체 도형이 불가능한 거죠. 되시죠? 네.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일단 3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3개를 딱 모으면 가능하지만 4개를 모으면 불가능하고, 정오각형은 3개까지 모으는 거 가능하지만 4개가 들어가질 않죠. 360도 속에. 자, 그래서 요 5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거 직접 만들어서 좀 잘라서 그려가면서 뭐 이렇게 접어가면서 좀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 그건 아마 학교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는 평면에다가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하는 걸로 만족하기로 하죠. 자, 밑에 확인 문제 2개 있는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1번에 뭐가 있나요? 다음 중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여라. 각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떻습니까? 맞죠? 정다면체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5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5종류밖에 없어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다. 자, 요 2가지 조건이 바로 정다면체를 이룰 조건이죠. 되시죠? 자, 그 밑에 확인 2번도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정다면체를 모두 구해라.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 3종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도 있네요.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20면체. 이건 모양을 외워둬야 된다 그랬죠. 모서리의 개수가 12개인 정다면체. 자, 모서리의 개수가 12개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모양을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이건 답이 가능한데요. 일단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 이건 어떻게 돼요? 모서리가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 세워져 있는 건 4개에서 4, 32, 총 12개고요. 정육면체. 그 다음에 정팔면체가 있어요. 정팔면체는 뭐 일명 이제 피라밋이라고 하는 거죠. 피라밋. 사각뿔. 정사각뿔 모양. 요게 이제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 돌아가면서 4개 있기 때문에 모서리가 얘도 역시 12개입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정팔면체. 내가 지금 숫자만 적었는데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20면체 뭐 이런 뜻입니다. 되시죠? 자, 여러분이 모양을 좀 그리는 거를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때그때 그래서 세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요 정도 내용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보고 상상을 해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자, 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 한 꼭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인 정다면체. 이거 뭐죠? 이거 정팔면체죠? 정팔면체. 정팔면체는 한 꼭점에 4개의 말하자면
그 면이 모여서 만나게 됩니다. 이거 일단 하나 딱 그려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요게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냐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아래 6개에서 6개가 됩니다. 그래서 A가 6이고요.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정다면체. 야, 이건 진짜 그리기가 좀 힘든데, 윗면에 오각형이 있고요. 그 오각형에 대해서 오각형들이 이제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5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저쪽에도 이제 있겠죠. 이쪽에도 있고요. 5개가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세트를 하나 더 여기다가 만들어서, 그죠? 요거를 이 이빨에 맞추어서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12면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면 하나 있고 여기 5개 쪼르르니 돌아가면서 있으니까 6개, 밑에 6개에서 총 12개. 그리기가 참 애매한데,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정다면체인 정12각형이죠. 정12면체. 그 면의 개수는 몇 개냐? 12개다 이거죠. 그래서 6 더하기 10이니까 답은 18이 되겠고요. 자, 내가 지금 뭐 완전히 다 안 그리고 말았는데, 굳이 이걸 뭐 아주 멋있게 그리려고 애쓰지 말고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 유형 2번으로 가보죠. 자, 다음 중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다면체는 5가지 뿐이다. 맞고요. 정다면체의 면의 모양이 될 수 있는 다각형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다. 맞죠? 구체적으로 삼각형은 뭐예요? 정4면체, 정8면체, 정20면체고요. 정사각형이 한 면인 것은 정육각형, 정육면체. 그 다음에 정육각형이란다. 정육면체 하나밖에 없고요. 정오각형이 한 면인 건 정12면체 이렇게 있죠.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정육면체와 정8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같다. 정육면체 12개, 정8면체 12개로 모서리 개수 같다는 거 좀 전 문제에서도 있었습니다.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는 항상 정다면체이다. 자, 요거 어떻습니까? 면의 개수만 같다고 해서 항상 정다면체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뾰족한 삼각뿔이 있다고 쳐요. 각 꼭지점에 면이 3개씩 모여있죠. 하지만 밑면하고 옆면들이 다 다른 모양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정다면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다면체는 3가지. 아까 얘기했죠? 4면체, 8면체, 20면체.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죠. 자, 옆에 유제해보시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오른쪽 그림의 전개도로 정8면체를 만들 때 AB, 모서리 AB와 겹치는 모서리는 뭐냐? 자, 이건 입체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공간지각력이라고 하는데, 일단 말이죠.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붙을 겁니다. 그죠? 하나, 둘, 셋, 4개의 면이 그래서 한 번에 모이게 되겠죠. 얘가 여기 와서 딱 붙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윗면의 4개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 되게 못 그렸네. 그리고 아랫면의 4개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요 부분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뭐예요? I가 A랑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얘가 얘랑 만나게 되니까 AB와 겹치는 것은 뭐가 되냐 하면 일단 IH 요것이 된다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J를 맨 위에다가 지금 꼭지점으로 두고 그 밑에 이제 A, B, C 순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A, B, C. 그죠? A, B, C, D까지 있네. 자, 근데 얘랑 얘랑 가서 붙었기 때문에 요 A하고 I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옆으로 쭉 돌아가면서 H가 있고요. H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또 돌아가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돌려 붙이면 이제 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B하고 H하고 같은 거고요. 맨 끝에 이제 E가 요 맨 아래에 있는 꼭지점이 되고요. I, H, 그 다음에 G하고 C하고 같은 점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붙습니다. 그 다음에 F하고 D하고
갖게 됩니다. F하고 D하고 붙는다는 건 여기서도 금방 눈에 보이죠? 왜냐면 떨어져 있으면 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요거 연습 좀 해야 됩니다. 되시죠? 자, 유지해보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 A, B, H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 뭐냐? 자, A, B, H면 뭡니까? 요거죠. 요 세 개. 그럼 요 세 개로 인해서 뭐가 하나 생기냐면 평면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그 평면은 바로 뭡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평면이에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쫙 자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당연히 직사각형이죠.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무조건 얘를 지난다는 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안 지날 수가 없죠. 그럼 이 네 점을 지나는 평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죠.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유지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17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